안녕하세요. 저희는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사 최지혜, 박진근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논산대건고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제가 올해 입학 홍보부장을 하면서 중3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주 질문하셨던 내용들만 묶어서 오늘 아낌없이 저희 논산대고등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2022학년도 논산대건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논산대건고등학교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8월 30일에 찍고 있거든요. 22학년도 신입생, 즉 현재 중3 학생들을 위한 논산대건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개요고요. 자, 모집 정원은 남학생 168명입니다. 21명씩 8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집 지역은 충청남도 학생입니다. 충남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네네. 충남 지역에 살면서 충남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지원 자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원 자격으로는 충남 소재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학교 졸업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그 이상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원 자격은 저희 본교 홈페이지 입학 홍보 그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시기는 후기 모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로서 12월 10일 금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의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후기 모집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등학교랑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이라 그러죠. 교육감 전형이 아닌 학교장 전형으로 넣는 일반고 학교와는 같이 지원할 수 없고요. 자사고나 외고와도 같은 후기 모집 지원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집 정원의 구분입니다. 자, 일단 일반 전형은 137명입니다. 자, 일반 전형은 내신 석차 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따른 석자 100분위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특별 전형에는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 전형은 생활기록부 확인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 전형에 지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한 석차 100분위로 산출이 됩니다. 선생님, 석차 100분위라는 게 뭐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석차 100분위는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전체 제적수분의 이 학생의 석차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교의 평균 석차 100분율은 한 15% 정도 되고요.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올해는 커트라인을 한 20%에서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는 학교생활부 생활기록부 성적의 학년별 반영 점수 및 반영 비율입니다. 와, 3학년 비율이 상당히 점수가 높네요. 네, 200점 만점 중에 교과 성적이 160점인데요. 1, 2학년 때보다 3학년 성적이 훨씬 더 높이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은 뭐죠?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죠.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충분히 지금 남은 3학년 2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성적에서는 40점 이렇게 들어가서 2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석자 100분율로 산출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그 요강은 저희 본교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대건고등학교 Q&A입니다. 모든 대답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교육 관련 Q&A입니다. 네,
하루 일과 운영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루 일과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평일에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8교시에는 각 교과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학생들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체육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7시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즉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3학년은 11시까지 각 학년 학습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말입니다. 자, 주말에는 1, 2학년 기준으로는 2주에 한 번 외박을 가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외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외박은 이제 집을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숙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네. 기숙사를 외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금요일 날 이제 기숙사를 외박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학년은 4주에 한 번씩 외박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밤 9시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공부만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공부하는 주도 있고 각 학년별로 행사가 있으면 이때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12시간을 공부한다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엉덩이 붙여있는 습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동일하게 90분씩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체육활동, 여가활동,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논산대공고등학교의 수업이 수능 중심인가요? 수시 중심인가요?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한번 설명해 사실은 주시겠어요? 수능 중심이다, 수시 중심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수능과 수시를 대비하는 학교 활동은 함께 병행해야 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양자택일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수능이 우리 우리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겠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수시든 정시든 모두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대입에서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중심 고등학교로 지정받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본교는 2020학년도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타 교과와 융합된 그런 교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경제, 사회, 그리고 수학, 영어 이런 많은 교과와 인공지능이 융합해서 많은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인원수가 많지 않아 내신 따기 어렵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선생님? 네, 인원수가 적으면 당연히 내신 따기는 좀 불리하긴 하겠죠. 100명에서는 1등급이 4명이지만 50명에서는 2명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다 내신 따기 좀 어려운 건 맞겠지만 이 대입 전형에서 우리 앞에 이제 또 유튜브 채널로 보셨겠지만 대입 전형에서 꼭 그렇게 정량화된 내신 석차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정성적인 요소가 대학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대학과 연계해서 불리하다는 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가야 한다던데 별로 못했어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저희가 앞서 고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선행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꼭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문과 중심인가요? 이과 중심인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저희 학교가 이게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이미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학교도 문이과 모두 진로를 희망한다면은 얼마든지 과목 선택을 통해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유리하고 문과가 불리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들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 학교다 보니까 이공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8반이 있으면 한 3대5? 그 정도? 문과가 3반 정도, 네네. 이과가 5반 정도의 이제 비율이라고 학생들이 비율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크롬북을 쓴다고 들었는데 왜 크롬북을 쓰나요? 네, 저희는 노트북이 아니라 크롬북을 학생들이 구입해서 옵니다. 자, 크롬북이라고 하는 거는 노트북의 기능, 태블릿의 기능, 휴대폰의 기능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사양의 게임 이런 것들은 전혀 설치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최적화된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학생들은 이러고 부모님들은 와 이럴 네.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크롬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크롬북이 없으면 수업이 진행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자, 아직 꿈이 없어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가서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꿈이 있다면 좀 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1년 동안 진로 집중학기를 두고 학생들이 자신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너무 거창한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흥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데서 출발한다면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 혼자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미리 준비된 학생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갖고 왔다? 이거는 사실 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저희 학교에 또 그런 장점은 일단 좀 약간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에서 조금 부족하면은 영어 잘하는 친구로부터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저희는 동급생끼리 그런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배우면서 그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 분위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자, 다음으로 기숙사 학교 가서 사교육에 도움 없이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생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더 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교육으로부터 도움 없는 그런 학교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강의나 EBS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대입 결과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3개년 졸업생들의 대입 결과인데요. 2019년, 20년, 2021년 이렇게 보시면 재적 인원이 점점 줄고 있죠. 지금은 168이면 그거보단 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이때보다. 줄었죠. 자, 이거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현상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재적 인원에 따른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 대학 그 합격률을 표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산대공고등학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대건고등학교의 특별한 점은 기숙사 학교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 학교라서 학생들이 정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기도 전에 미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부대끼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갖춰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서로 동반 성장한다. 그런 역량을 굉장히 잘 갖추면서 성장하는 거. 자,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건고등학교에 거의 한 16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대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항상 이런 걸 느껴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이 학생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장점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그 학생이 가진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학교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다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특별한 점이라 그러면 이제 앞서 소개된 것처럼 저는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교과 중심 학교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이나 창의 융합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숙사 관련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기숙사는 학생 전원이 입사하나요? 네, 기숙사는요,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입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90%가 입사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근거리, 뭐 논산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리에 사는 학생들은 원하면 집에서도 통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궁금해요. 네, 기숙사 생활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각 학년별 그 기숙사 방을 보여드렸고요. 네, 몇인 1실이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같은 학년끼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네, 빨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각 그 기숙사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빨래를 할 수도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그냥 빨래거리를 갖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박이 아닌 주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빨래를 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런 것도 배워가네요. 그럼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지금 세탁기로도 하지만 실제로 그 세면대에서 양말도 한번 빨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래 시켜보셨나요? 뭐 걸레질 한번 안 시켜봤는데요. 이제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런 게 사회생활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기숙사 생활은 안 해봤어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숙사 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해요. 뭐 안 해봤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적응을 하기 위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거 두 가지만 일단 갖고 오면은 그래도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2학년은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3학년은 11시까지 자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인원 점검을 한 후에 자율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 학년 자습실에 이렇게 여기 자습실 모습입니다. 자습실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1시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질문입니다. 학교 생활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일반고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인데 많은 어머님들이 자사고와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료가 얼마나 비싸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일반고기 때문에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수업료, 교과서 대금, 그리고 중식비까지는 무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는 한 달에 기숙사 동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10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일식에 4,300원 해서 아침, 저녁 요 급식비만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과 후 수업비, 각종 현장 체험 학습비, 그리고 인성교육비 요 정도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후배 관계를 물어보셔요. 선후배 관계 어떤가요? 저희 아이들은 일단 기숙사 생활도 있지만 동아리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배, 3학년 형아들이 1, 2학년 학생들이 잘 이렇게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 선후배의 유대관계는 최고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할 것. 요거는 우리가 앞서 찍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학교라고 하던데 성당 다니는 학생만 입학 가능한가요? 물론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천주교 학교라서 물론 뭐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천주교 학교니까 그 학교 가면 다 신부님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맞나요? 아니죠. 네, 전혀. 신부님이 되는 이제 신학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본교는 크롬북을 제외한 전자기기는 일체 소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전자기기는 크롬북을 제외하고는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롬북도 학습 네. 용도로만 그렇죠. 사용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있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 본교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네요. 한 달 전에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꿈산책 캠프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이 반응이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나요? 네, 그럼요. 유튜브 저희 학교 채널에 보시면 1일차, 2일차 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에는 내년 1월에 중학생을 위한 창의 인성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중학생들은 한 12월 정도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많이 학교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입학 홍보부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생,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큰 도움 됐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